오늘 영상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하고 의지하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또는 뒤에서 나쁜 말들을 하는 것들이 내게 들리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또는 업무상의 오해를 받거나 동료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게 넘길 수도 있지만, 당장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상황이 떠오르며 잠이 안 올 때도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된 상처,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방법을 우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정 상태를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봅니다. 거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1점으로 시작해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10으로 점수를 매겨서 현재의 감정이 어디에 속하는지 적어본 후 눈을 감고 기분 나빴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는 상상을 합니다. 이 사진을 손에 들고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쓰레기통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크고 깊은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고 뚜껑을 닫는 상상을 합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기억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후 눈을 감은 상태로 눈동자를 좌우로 10번 움직입니다. 그 후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감정 점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점수를 매겨 봅니다. 상상 기법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는 실제 일어난 일과 상상 속의 일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기억을 상상 속에서 사진으로 만들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마음속에서 그 기억과 감정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이 마음에서 제거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의식적으로 처리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쓰레기통에 사진을 버리는 행위는 상징적인 마무리를 의미하며, 이는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나 감정을 마무리 지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는 작은 성취감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이 강할수록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눈의 움직임을 통해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자극하고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을 재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내면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억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향. 어떤 사람은 권위적인 리더 밑에서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며 무심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리더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둔감한 사람과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 나쁜 상황은 강렬한 감정과 기억이 함께 남아 뇌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의미는 예민한 성향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민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결과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기 위한 학습과 적응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은 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나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또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두며 생각한다. 본인이 이런 예시에 포함된다면 예민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주시할 수 있으며 예민성을 잘 발휘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듣고 느끼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너무 예민하다고 판단된다면 예민함을 꺼버리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예민하게 주변 정보를 기억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즉, 주변에 본인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상황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대화하는 내용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특정 상황에서 예민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반복.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그 기억과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생기고 아물게 되면 흉터가 생기지만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을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이미 오래전 기억인데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온 것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그 생각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사고 과정은 종종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고 뇌가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그 과정에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시켜 해당 생각이 더욱 뿌리내리게 만들며 이는 그 생각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해서 자신이 부정적인 신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비난, 비방에 대한 감정이 더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생각을 줄이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상황이 떠오르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억의 감정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생각 정리를 위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쓰는 것은 전두엽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흥분한 감정이 진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며 감정 조절, 문제 해결, 의사결정, 그리고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일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이러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과정은 전두엽을 활성화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하기. 반복적인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향은 정말 다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동들을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경계 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너무 넓히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경계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사물을 더 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사고 과정은 때때로 부정적인 해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상처받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민한 성향의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면 오해를 했던 부분을 찾아내서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은 개인적으로 고착화된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 모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사적이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당신은이 아닌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도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또한 상처받는 상황을 설명할 때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은 대화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 후에는 상대방의 의견과 반응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진정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의지로는 나밖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예민한 기질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글로 적어서 이성적 판단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말해보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